안녕하세요. 해커스 자격증의 오호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 2차 실기시험에 대한 교과목 편성과 그리고 앞으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실기시험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사 및 산업기사 2차 실기시험은 건축물의 시공 전, 중, 후로 나누어 우리 전기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간단히 말하게 되면 시공 전이라고 하게 되면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시공 중이라고 하게 되면 설계된 내역서에 대해서 공사 감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시공 후라고 하면 전기 안전 담당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요. 자, 설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안전관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위험이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시공 단계라든가 아니면 시공 후에 전기 설비 관리할 때는 저압 전기 설비뿐만 아니라 고압이나 특고압 설비도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광범위하면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작업형으로는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에 대한 필답형 시험으로 15개에서 1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공 전, 중, 후로 나눴는데요. 그럼 이때에 대한 시험 출제 빈도와 내용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공 전에 대한 문제는요. 대부분이 설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는 용어 정리나 특징, 그리고 설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사항을 보게 되면 고압이나 저압 전기 설비에 대한 정의 및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위에서 말한 전기 설비에 대한 용량이나 기기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기 설비라고 하게 되면 자, 기기가 나와 있는데 저압 설비 기기라기보단 고압이나 특고압 설비 기기에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압 이상에 대한 전기 설비 그리고 전선이나 케이블에 대한 전선의 굵기, 그리고 차단기 용량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수변전 도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변전이라는 거는 수전과 변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수전이라고 하게 되면 특고압 수용가, 자, 22,900V에 대한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가에 대해서 전기를 공급받는 인입점서부터 자,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자, 사용전압 220 또는 380으로 변성시키는 전력용 변압기가 있겠죠. 그래서 수전점에서부터 변압기 1차 측까지 오는 모든 설비를 우리는 수전이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전이라고 하게 되면 변압기를 포함시켜서 우리 전기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또는 배분하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배분이라는 거는 크게 아파트 동 사이를 말하게 되고 작게는 아파트 층 단위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압기를 포함해 전기 설비를 배분시키는 라인을 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변전 설비에 대한 도면을 설계하고 판독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도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도면의 일부를 블랭크 처리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내용을 작성해라. 거기에 사용한 심벌이 뭐냐. 또는 도면을 그려라. 라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낙뢰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피레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낙뢰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에너지를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한 접지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접지라는 거는요. 이런 낙뢰를 대지로 원활하게 보내는 목적도 있지만 금속 제외압. 자, 우리 저압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 접촉이 많겠죠. 그래서 설비의 누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접지를 안 잡았을 때 사람이 감전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인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호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력 설비다라고 하게 되면 전동기인데요. 뭐 공족이라든가 아니면 급수 배수 펌프 라인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력 설비의 제어 회로 설계 및 판독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수변전 설비 설계 및
판독과 마찬가지로 도면의 일부를 블랭크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작도해라. 또는 작도된 도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라. 라는 개념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동력 설비에 대한 용량 설계도 들어가지겠죠. 자, 그 다음 6번째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옥내배선 공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옥내배선 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각 실에 대한 특징이 있을 거예요. 뭐 식당과 같이 뭐 은은한 조명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자, 일상생활하는 룸에 대해서 빛의 밝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저희가 KSC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필요 조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도라는 거는 내가 빛을 보게 되는 피조면에 대한 빛의 밝기를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도를 얻기 위해서 등기구는 어떻게 설계될 것이냐, 등기구는 몇 개 설계할 거냐, 그리고 등기구로 설계했을 때 얘를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를 몇 개를 달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등기구를 이렇게 여러 개 달았다. 자, 그랬을 때 스위치 하나로 일괄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격등 제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전기를 많이 안 쓰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는 켜고 하나는 끄고 하나는 켜고 하나는 끄고 이런 형태로 격등 제어하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겠죠.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선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관이나 어떠한 덕트 이런 것 쪽에 들어가는 전선의 가닥수는 몇 가닥이냐. 그리고 우리가 옥내배선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기구물의 물량 산출 및 견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등기구뿐만 아니라 전열 설비. 자, 여기서 전열 설비라고 하게 되면 콘센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설비에 대한 설계를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사 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참 영역이 애매하더라고요. 공사 중이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뭐 등기구 배선 공사에 따른 전선 가닥수. 자, 전선 가닥수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이 내용 품목들도 우리가 공사 중에 대한 개념은 아니냐 해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사 중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한 거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던 전기 설계한 거에 대해서 원활히 공사가 진행될 것이냐, 자, 현장 요건과 설계 내용이 맞느냐,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문하게 되는 관리 감독에 대한 업무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출제 빈도는 앞에 출제 빈도 얘기 안 했네요. 자, 시공전에 대한 출제 빈도가 80%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설계에 대한 내용이 시험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5%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 후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제 빈도는 15%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 후라고 하게 되면 전기 안전관리자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가장 대표되는 게 누전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누전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전이 발생했을 때, 자, 누전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감전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인체 통과 전류에 대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이 미친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만졌을 때 단순하게 따거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전기선에 매달려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심장마비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분포도를 조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누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절연저항계를 이용합니다. 설비의 절연저항을 측정해 누전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자, 이때 절연저항을 검사를 했었을 때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때 허용 기준치는 얼마가 될 것이냐. 다시 말해 설비 종별 또는 사용 전압 크기에 따라서 절연저항의 허용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규정상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규정이 바로 KEC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뒤쪽 가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전기 법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전기 설비에 대한 감전보호 대책. 그렇다면 감전보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가장 쉽게 말하면 접지공사예요. 근데 접지공사라고 해가지고
접지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누전 차단기와 같이 전원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접지는 어떻게 시킬 거냐, 그리고 차단기 설치 여부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자, 여기는 고압 이상에 대한 설비가 될 것 같아요. 자, 고압 이상에 대한 설비에서는 절연저항 검사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절연내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절연내력 시험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고 KS 규정 기준값은 허용치는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전기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점검이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해가지고 전동기 설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동기 설비를 어떻게 점검할 거냐. 쉽게 말해서 일상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상시 점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일상 점검이라는 거는 전기 설비가 가동되었을 때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자, 대부분 오감을 이용해 점검을 하겠죠. 그래서 보고,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 온도를 느끼고. 자, 이런 방법에 의해 설비를 관리할 건데, 이때 우리가 육안 점검할 때 점검 포인트는 어디가 될 것이냐. 그리고 전동기 같은 경우 소음이 발생했다면 그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어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수변전 설비 앞에 얘기 드렸고요. 감리라는 거는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공이 들어가는 부분이 적절한지, 자, 적절한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관리원입니다. 감리원. 그래서 이 감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KEC다라고 하게 되면 코리아 일렉트로 테크니컬 코드라고 해서 우리는 이약 KEC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정에 해당하는 IEC를 자, 한국화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2021년 이전에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과 그리고 내선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섞어서 자, IEC를 포함시켜 섞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KEC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제 시험자분들이, 저희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전기 설비 기술 기준과 그리고 판단 기준, 그리고 내선 규정으로 치러지는 저희 시험이 국제 규정을 받아들인 KEC로 법령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교재에서 우리가 변경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험이 어떻게 변경될 것이냐, 이런 문의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규정이라는 게 한 번에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10년서부터 천천히 바뀌어 왔습니다.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설비 기준의 판단 기준 같은 경우에는 변경은 안 됐지만은 이 국제 규정에 해당하는 IC 60364라든가 IC 62305에 대한 내용이 내선 규정에 계속 포함이 되면서 우리 시험에 업그레이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 시험 문제에서도 이 KEC에 대한 내용이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 뒤쪽 가서 얘기도 드리겠지만은 접지 공사에 대한 종별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제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별 제3종 접지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모두가 삭제가 됐습니다.